모든 걸 뒤로 하고 귀향을 한 내부 고발자도 있습니다. 정국정 씨, 그는 농한기에도 일손을 놓을 줄 모릅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갖다 주니까. 귀향을 한 지 3년째. 지난해 10월 어머니가 세상을 등진 뒤론 모든 집안 살림이 그의 몫입니다. 우리 어머니 있을 때는 절대 부엌에 못 들어오겠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결혼 안 한 아들의 끼니 걱정뿐이었다는 어머니. 제가 늘 이제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게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1996년 그날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제가 그 퀵서비스맨을 회사 앞에서 만났는데 퀵서비스맨이 이 컴퓨터 부품을 회사 실장한테 갖다 줘라. 컴퓨터 고객 지원팀에서 일하던 국정 씨. 우연히 퀵서비스맨이 건넨 한 장의 영수증을 보게 됩니다. 이 영수증 하나로 국정 씨의 인생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그 부품이 사실은 중고였었는데 지금 기호로 2,800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500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러니까 차익이 엄청난 거죠. 5배 이상 부풀려진 영수증. 자재 비리가 의심됐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긴 힘들었다는 국정 씨.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정결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찔러라. 사실 그랬습니다. 고자질쟁이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회사를 들어왔고 회사에 대한 너무도 자부심이 저도 강했고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내용이다. 결심을 굳힌 국정 씨는 회사 감사실에 이러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사측은 즉각 강도 높은 감사에 들어갔고 감사 결과 국정 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사건은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국정 씨는 견딜 수 없는 모욕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는 동료들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배가 와가지고 실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는 회사에서 찍혔다. 찍혔다. 그가 겪은 수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 퇴직원을 쓰지 않는다고 실장이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상황입니다. 저기 있는 저것들 왜 다 저기 와가지고 있어? 제 이웃들이 있으니 못 들여 다 반납하라 그랬지. 소금 하나라도 이제 다 반납하라 그랬지. 정국정이 알지. 회사에선 직원들에게 일명 왕따 메일까지 발송됩니다. 아이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거 내부 고발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상사가 딱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우리랑 같이 근무하려고 했느냐. 참 안타깝다. 그 말이 전부입니다. 국정 씨는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의 책상을 치운 뒤 회의 탁자에 개인 물품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니 그 탁자마저 사라졌습니다. 항의를 하자 그의 자리로 마련된 곳은 다른 팀의 출입구 옆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다는 국정 씨. 결국 회사는 정국정 씨를 징계 해고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서 내에서 그 자재 관련 그 비리가 잘못됐다라고 그 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돌아온 것은 이러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었고, 또 다 소송 수행. 해고 무효 소송을 비롯해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줄 각종 소송을 진행했다는 국정 씨. 소송 자료가 원래 이렇게 많은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이 다 소송 수료입니다, 이거.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스캔을 다 판결문 스캔. 그렇게 내부 고발 이후 마지막 판결까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때 만 37살에 시작했던 게 50이 넘어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40대 그 10년은 소송으로 허송 세월 보낸 거죠. 이따금 그날의 기억이 스쳐갈 때면 국정 씨는 농장 앞 바닷가를 찾습니다. 지난 기억을 참 잊고 싶은데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국정 씨는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국정 씨는 어디론가 향합니다. 벌써 1년째 집을 비우는 날을 제외하곤 매일 아침 찾는다는 곳. 바로 부모님 산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장에 왔습니다. 살아계실 적 잘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스럽다는 국정 씨. 그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겪은 아픔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머니가 실망해가지고 몸 좀 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너무 창피스럽고 이래서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가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신 후론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는 어머니. 네가 배운 만큼만 하라 라고 분명히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힘을 갖고 하게 됐던 거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그를 보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오늘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장인의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따스함이 그리운 시간. 이때가 되면 정원 씨는 더욱 외롭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 햇수로 4년째. 서울 생활만 3개월째로 접어듭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지금 7살이거든요. 제일 예쁠 때 아닙니까? 정말 주말에 가서 잠시 보고 오는데 보고 이게 집에 나올 때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내부 고발 이후 회사에서 버티곤 있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친했던 그 계약직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 쪽에 손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협착골절, 화상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뭐 치료는 잘 됐다고 하는데 뭐 장애가 좀 남으셨어요.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선 적법한 절차, 즉 산재 처리가 아니라 회사와 합의하는 공상 처리를 제안했답니다. 계약직인 아주머니의 재계약을 약속하면서 말이죠.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건만 재계약 시점이 되자 회사는 계약을 만료해버렸답니다. 장애만 아는 채 아주머니는 공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설득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요. 또 회사에서 너무 직원들을 너무 일회용 소모품 마냥 취급하지 않느냐 이런 서운함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어떤 산재 은폐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으시고 참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이런 일만 막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24건의 산재 은폐를 적발하고 약 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회사에 미치는 파급력이 컸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보복 조치도 강했다고 종원 씨는 주장합니다. 경비실 옆 창고를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종원 씨는 내부 고발을 한 지 3개월 만에 논산 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답니다. 자리는 경비실 옆 임시 사무실이었습니다. 동료가 없는 공간. 완전한 격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노트북도 지급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업무 보고할 게 있으면 A4에 써가지고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상의를 했죠. 논산 발령 이전에는 노무관리와 원가 업무를 담당했다는 종원 씨. 하지만 이곳에선 그에게 단순 노무만 주어졌다고 합니다. 억울했지만 종원 씨는 물러서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또 다른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해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 그리고 제 식구들까지 거론하면서 모욕도 주고요. 업무 평가에서 최하 등급의 불이익을 주고 승진 배제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이익을 준 거죠. 좀 알려서 참 크게 야 빨리 나가 야야야야 나 같으면 진작 없어 나 너가면 이거 왜 남았지 진짜 어깨가 불쌍합니다. 왜냐면 뭐 미련이 있어. 견딜 수 없는 모욕의 순간. 그는 모든 걸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4년간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수도 없이 사직서를 쓰고 싶은 생각은 들었죠. 내가 부당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떠밀리다시피 회사를 나가야 되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누가 다시 회사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공익제보를 생각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원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와 화해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이 계속되자 다시 보호 요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3번째 보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부당한 인사평가와 발령이 종원 씨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신고자분들의 그 신분이 그 회사 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조치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회사 내에서 재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우리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년 내에 8천만 원까지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회사 측은
모든 인사에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예외적인 조치를 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온 상황. 정원 씨는 오늘도 주어진 업무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답니다. 본사로 발령된 다음에는 본사에 렌트카 차량이 9대 정도 있거든요. 그 9대 그냥 관리시키는, 그게 뭐 저희 자차도 아니고요. 렌트카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것도 없고요. 뭐 지금 업무 같은 경우는 일을 안 시키는 거죠. 저 거의 하루에 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키 주고 받고 엔진오일 뭐 체크하고 9대밖에 안 되는데 한 1, 20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퇴근 시간만. 혹시 나중에 따님이 한번 물어볼 것 같긴 해요. 따님에게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예정이세요? 뭐라고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나중에 언젠가 딸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아빠는 그래도 부럽지 않고 당당한 일을 했고 당당한 일을 했다고 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언젠가 딸에게 당당히 말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정원 씨는 묵묵히 출근길에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한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이 사랑하